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라고 답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에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먼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당연한 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전설로 알려졌던 불릴 정도로 똑똑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어떤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칼럼 중에는 개나 소나 남발하는 표창장 위조의 징역 4년을 때리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만으로 징역 4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개가 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대학 입시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그간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만큼 혹은 이보다 더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유라 사건이나 숙명여고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칼럼을 쓰신 그 교수님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SNS에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표창장 한 장에 징역 4년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위 진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을 보여주고 판결문을 눈앞에 들이밀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박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화가 불가능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칼럼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분위기, 그런 병폐가 극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정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라고 답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대선 주자가 현재 집권 세력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론을 언급했다고 옹호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률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이라도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수사하기 전에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우리를 모냐? 불법으로 모는 것이냐?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금 이 정부에도 근거가 없다는, 적폐청산 수사에 근거가 없다는 말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지탄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받았습니다. 어느 정부나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니네 편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저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 상대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 토착외구로 몰아붙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방된 지 80년 된 나라에서 아직도 친일파를 찾는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인식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웃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일파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하고 또 처벌해야 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경쟁하지만 또 때로 협력해야 되는 야당,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받들어야 되는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친일파,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부수고 이런 상황을 부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회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